좋아요, 구독. 일단은 증시 상황을 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매크로 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으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제가 사실 지난달에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지지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PI를 보고 좀 대응을 합시다 이 전략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 CPI 대응 기간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 1주 반 정도, 네. 2주 정도. 1주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1주 반 동안은 좀 가만히 있으시는 걸 좀 굉장히 권고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관망도 또 투자 전략 중 하나니까요. 네.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결론은 최종금리예요. 최종금리. 우리가 지금 물가가 이번 달에 CPI가 낮게 나올 것 같나요? 높게 나올 것 같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에너지가 이제 90 레벨링에 좀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제가 저번에 오펙 감산 직전에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오히려 이제 주거비라든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연출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모기지 금리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높게 나올 거를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바 오히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선반영을 일으키는 경향이 커요. 그러면서 최종 금리가 올라갔어요. 최근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의 금리에 대한 부분이 냉정하게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예요. 어디까지 올릴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11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네, 내일 금토위가 있고 금토위는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3일 날 75bp는 거진 확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다 반영이 끝나버려 가지고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5%, 5.25%, 5.5%에 대한 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돼요. 최근 한 3일 동안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사실 이 CPI를 발표하고 시장이 반영이 왔는데 지금은 CPI 직전에 시장을 먼저 예측해요. 웃기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일단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이걸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6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부터. 자, 우리가 6월에 최종금리가 3.75%였거든요. 근데 물가가 한번 푹 꺾였어요. 푹 꺾였어요. 이때는.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그럼 이제 연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대한 레벨링을 도달을 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8월 FOMC 회의록부터 갑자기 전략 수정이 들어갑니다. 최종금리를 4%로 수정하고 잭슨홀에서 더 강한 긴축을 내포하기 시작을 해요. 이 두 구간이죠. 예. 그러더니 다음 달 CPI 때는 근원 CPI가 6.3% 상승하더니 시장에서 전략 수정을 최종금리를 4.5%로 수정을 해요. 4.5%. 지금 여기까지만 메모리즘을 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4.75%까지 올라와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다가 지금 시장이요 5.25%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는 5.25%.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냉정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좀 명료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업자 수가 4% 나오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좋아져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이것보다는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설정이 될 것인가가 해답인데 우리가 지금 백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최종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 겁니다라고서 예상하는 수준을 좀 벗어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9,000까지는 열립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차트만 보게 되면. 차트만.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사실 만 이하를 좀 하회를 했던 상황이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가볍게. 근데 제가 만약에 5.25%가 최종 금리가 고정이 된다는 연준의 퍼포먼스가 딱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매수를 보자고 할 거예요. 이제는 시장이 저점이 끝났습니다. 아예. 하고 확신에 차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5.25%라는 설정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6, 7, 8월에 또 연결되듯이 일전에 이제 4%대 금리를 최종 금리로 지향을 했을 때 6%, 6.5%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당시는 이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막상 이제 물가에 대한 수준을 계속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결론은.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모기지 금리다. 모기지 금리. 이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진짜 웃길 거예요. 좀 이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요새 이제 리포트라든가 제일 많이 다 나오는 단어가 연준 피봇이에요. 연준 피봇. 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앞에 네 글자가 붙어요. 어떤 글자일까요? 멀어지는. 멀어지는.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슬픈 예. 소식이네요. 예, 굉장히 슬프죠. 피봇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긴축에 대해서 이제 되돌리는 거죠. 이제 최종 금리를 딱 상단에 고정을 박아버리고 네. 우리 한 24년도부터는 이제 하향을 지향할 거야라는 분위기만 내포하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겠네요. 확실히 시장이 확 올라와요. 네. 아니,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내포되기 때문에. 근데 연준이 그걸 전혀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시장이 지금 계속 실망을 하는 건 네. 최종 금리까지도 정확하게 결정을 못 짓고 있는 미국 연준의 상황이 네. 시장을 하락을 계속적으로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움츠리죠. 예. 예. 오히려 지금 많이 포기하는 상황이 네. 좀 연출이 다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5% 상해를 넘어서 5.25%, 5.5% 이렇게 좀 세종금리가 결정이 확실하게 지어진다면 네. 저도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좀 미증시가 좀 반등에 대한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네.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이 연일 약한 것 같네요. 9,000포인트까지는 열리네요. 9천이요. 예. 이제 만선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죠. 것인데. 지금 사실 이제 조금 수익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네.
미증시가 한 번은 11,500에서 12,000 사이는 한 번은 올 거예요. 예. 이 구간에서 재매도로 좀 크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차트가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거든요. 추세 차트거든요. 우리 온 다음에 그럼 여기 조정 열리죠. 여기 또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세기를 보면서 확답을 좀 얻고 싶을 거예요. 예. 냉정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연할 때. 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연준이 금리 상단을 5.5%, 5.75%, 6% 여기까지 만약 열게 된다면 시장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물가가 잡힐 기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까지 이제 저점을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아예. 제가 11,000 레벨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12,000, 3,000까지 계속 11,000 레벨링 한번 두들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더블 바닥을 좀 기록을 해야지 정상적이고 한 번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용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CPI를 좀 선반영하는 상황이 오히려 연출된 거예요. 와. 자, 근데 CPI를 어떻게 먼저 예측을 하냐? 우리 예전에 신세계에서 모기지 금리를 한번 봤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이 왜 자꾸 올라가냐라고 평가를 하면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견해가 예. 물가가 전혀 안 잡히네라는 네. 연출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연준 그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보니까 인플레 둔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 라일 브레이너드는 네. 굉장히 비둘기파예요. 그렇군요. 비둘기 킹이에요. 비둘기 킹 거의. 네, 킹 비둘기였군요. 거의 엄청 커요. 네. 발언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도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을 멈춰야 네. 라는 발언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느 누구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양적 완화할 때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네. 매파적인 사람이 오히려 조금 반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됐었고 지금은 오히려 비둘기파인 라일 브레이너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사실. 오히려 이게 시장 기조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제 연준이 최종 금리가 상단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안 해. 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고 있어요. 야, 5.5%? 5.75%도 6%도 가능하겠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네. 살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6%인 걸 보진 못했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있었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은 CPI 좀 예상치를 보도록 합시다. 네. CPI가 사실 이번에 이제 6.3%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좀 보는 편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 내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상승 견인을 끌려면은 확실하게 모기지 금리가 상당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 어때요?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가 이게 고점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세요? 여러분들은? 안 내려지죠. 그럼 저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근거예요, 이게. 10,000포인트가 깨지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포인트가 깨지는 게. 한 번에 대한 단기 반등은 좀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10,000포인트 이탈이 이제는 나올 것입니다 라고서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신세계 나오면서 지금 일단 확률적으로 5.5%가 나왔어요. 이젠 나왔어요. 0%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이나마 5% 이내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래요.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CPI 이후에 CPI 이전에 좀 선제적인 어떤 반영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증시에 대한 부분이 저점을 좀 기록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반발성 매수 이 정도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때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계속 두들기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거는 그럼 언제 주식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스탯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최종금리가 있죠. 최종금리. 최종금리에 대한 상당 고정이 필수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연준 피봇의 형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다시 하는 시기가 여기에요. 최종금리가 지금 상단에 고정이 돼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나와야겠죠.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최종금리가 상단에 고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연준 피봇이 발표 직전에 시장이 상승세를 두들기고 연준 피봇이 만약 드러난다면 다시 이제 수요가 증시에 몰리는 현상이 집중이 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제일 다시 주식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마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최종금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네. 오늘 신세계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좋지 네. 않은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뻔히 보이니까 그림이.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정확하게 또 시장을 진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연일 하락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왜 하락을 하냐면은 네. 지금 여기 화면 보세요. 지금 차트에서 집중되고 있는 포인트는 네. 내년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최종 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2023년도예요. 의아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야, 회왕은 왜 나와갖고 내년도 지금 여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여기에 지금 차트 수급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아예 여러분들. 자, 지금 5%가 이제는 최종금리가 4.75%를 넘어섰죠. 오늘 찰스 에반스가 4.5%를 상회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보고 있는 견해가 지금 5.5%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보이시죠? 원래 5.5%는 없던 수치였어요, 이게. 자, 지금 5.75%도 원래 없었는데 0.2%가 발생이 됐고 0.7%였던 5.5%가 2.6% 올라갔고 5.25%였던 5.7%가 14%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현 상황은 최종 금리가 5.25%까지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5.25%까지. 5.25%까지. 그러면은 4.75%였었던 어떤 시장에 대한 스탯이 5.25%까지 오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시장에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 중인 거거든요. 오히려 CPI 이후에 반발성 매수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연출값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트 해석으로 12,000 레벨링까지 CPI 이후에 11,500에서 12,000 레벨링까지 반발성 매수는 드러나되 이후에 대한 또 최종금리 변경안을 계속 체크하고 두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CPI 때까지는 좀 관망입니다. 자, 내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한 주에 CPI겠죠. 그러면 CPI 때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발표 직전이죠. 13일, 18시쯤에 이 금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년도 이제 7, 8, 9월에 대한 최종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변경이 없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발표했는데 최종 금리가 더 5.25%가 올라가 있고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CPI 수치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높게 나올 거고 그거는 지금 상황이 이것만 봐더라도 알잖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근데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는지 여부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3일 18시입니다. 18시 기준으로 금리 모니터링을 체크를 해서 이 확률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 발표 이후에 확률 도표가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방향성 자체를 확실하게 제공을 할 거예요. 이때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